표심 좀 잡아보셨겠다. 여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총출동을 한다. 그렇죠? 예, 바로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 이 봉화마을에서 있었는데, 뭐 웬만한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2만 천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저 뒤에서는 이 추도식 장면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추도식에서 표심 좀 잡아보셨겠나? 표심 좀 잡아보시겠다고 저렇게 총출동을 했는데, 글쎄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해보고 또 술도 한잔 해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저도 2번이나 노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다. 예,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군 골프장, 평택의 제2함대에는 군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영내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체력훈련장이라고 그러죠. 골프를 쳐가지고 저는 해양수부 장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도 골프도 쳐보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사실은 노 대통령은 상당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릴 때 마음도 많이 아팠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추도식에 2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한 게 바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민주당, 야, 이거 큰일 났다. 좋다.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에 총결집을 해서 다시 한번 지지자들한테는 콘크리트 응집력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른바 지금까지 좀 느슨하게 이완이 됐다면은, 야,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것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다시 원대복귀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이 행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의 어깨춤, 네, 정호영의 눈물. 바로 어제 각종 행사에서 제가 딱 이렇게,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 예, 김정숙의 어깨춤, 정호영의 눈물, 요걸 주제로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노무현도 골프를 했지만 권양숙이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라고 한샤로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 또 권양숙 여사 이런 분들이 다 골프를 아주 좋아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아까 김정숙 어깨춤을 지적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슈 3에서 금방 제가 딱 예, 애나님이군요. 애나님. 네, 애나님은 아마 댓글로 이렇게 봐서 터미니스님하고 상당히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는 분으로 제가 이렇게 간파를 됐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품격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터미니스님이 또 이제 또 이 댓글로 저를 또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세 번의 소중한 정선과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 가짜 영상으로 보이죠? 네, 이 추도식 할 때 강산해라는 가수가 부른 그 노래에 물론 그게 조금 템포가 빠릅니다. 템포가 빠르기는 한데 거기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좀 보시죠. 네. 네, 영상을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정세균, 가운데가 지금 저렇게 어깨춤을 들썩들썩하면서 손을 위아래로 하는 게 김정숙 여사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죠. 예, 저는 저게 처음에 저거 설마 저거 아마 그 상대평 진영에서 김정숙 여사를 코너에 몰기 위해서 뭔가 좀 영상에 손을 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아니었죠. 그런데 참 문제가 저걸 저 빠른 템포니까 이렇게 춤도 출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도식이라는 게, 추념식이라는 게 좀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저런 빠른 템포의 노래를 틀어줬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기에 말이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 앞에 이른바 VIP 제일 아래 맨 앞줄에 요 바로 한 5m, 10m에는 사진을 찍는 영상 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신문사의 사진 기자,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사진, 신문의 사진보다는 이제 영상, 쪽이 되게 방송에, 유튜브도 거기에는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이른바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거기 포진을 합니다. 네, 수백 명까지도, 가는, 저렇게 큰 행사는, 수백 명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는 걸 깜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 자기를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옆에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그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어떻습니까? 거의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는 저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렇게 못하죠. 아무리 빠른 템포라도. 그리고 사실은 그다지 빠른 템포가 아니고요. 네, 저 강산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흐르는 저 연어처럼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은 노래 자체가 저렇게 흥청망청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저 노래를 왜 저 추도식 관계자들이 택했을까요?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는 저 연어처럼, 연어가 자기 이 태어난 곳으로 태어났다가 쭉 태평양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다시 회귀를 해서 저 양양의 남대천 이런 데로 거슬러 와서 알 까고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연어 많이 봤죠.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가 많이 납니까? 콘크리트도 이렇게 거쳐야 되고 보도 또 뛰어넘으려면 또 다치고 하면서 나중에는 피가 철철 나면서 고향으로 회귀하다가 알을 놓고 죽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무리 인고의 기간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막 춤추고, 마치 뭡니까? 박진영이라든가 또, 이런 류의 그런 또, 누구죠?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춤하면 뭡니까? 강남스타일. 예, 강남스타일 부는 가수가 누구죠? 싸이. 왜 이렇게 싸이가 생각이 안 납니까? 예, 싸이류의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노래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김정숙 씨가 기본적으로 관종 스타일이구나. 관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앞에 수많은 이 영상 기자들 촬영을 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지금 막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종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여러분들 되죠? 어디 해외 순방 나가서 유럽에서도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중동에서도 있었죠. 예, 문 대통령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더 앞으로 3, 4m 앞에서 또 이렇게 손도 흔들고, 예,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예, 그게 이제,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주목을 받고 본인이 관심의 대상이어야 그게 마음이 편한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문 대통령보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럽에서 한 번, 중동에서 한 번 그런 사진이 나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게 이 스타일이 완전히 관심 종자로 임명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김정숙 여사를 관종으로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애나님은 바로 또 제 논평에 또 공감을 해주시는군요. 예, 김 박사 관종 굿입니다. 예, 천일TV님, 노무현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을 타살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관심병은 일종의 정신병일 수가 있지요. 한샤론님도 아주 날카롭게 또, 예, 그렇습니다. 저런 주책 바가지로 청와대에 군림했으니 온갖 충운을 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제도 제가 가짜 뉴스 아닐까라고 처음에 언뜻 생각할 정도로, 저거는
김정숙 여사 2기에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옆에 문재인과 정세인 윤 총리가 왜 눈으로 뭐 힐끗힐끗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 주책 또 왜 춤을 춰라고 생각을 아마 했음 법칙 하는데요. 네, 글쎄요. 아무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 13기 주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운 셈이었습니다. 예, 눈물도 나왔겠지만, 네, 동실동실 춤을 췄다는 얘기는 뺐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라는 얘기는 무슨 약속을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는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이 추도식에 자기는 참석을 안 하겠다. 나를 찍은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찍지 않은 국민들 전체에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추도식에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추도식을 참석을 하겠다. 그때 한 약속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KBS 음악회로 착각을 했나 보네요. 비당구드님. KBS 음악회로. 열린음악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열린음악회. 네. 김정숙의 어깨춤. 또 어제 또 한 장면이 참 있었습니다. 예, 정호영.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정을 했던 내정자였는데 결국은 43일 만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김 박사 말처럼 결국은 되는구나. 제가 정호영 후보자의 그런 이 자녀들이 뭡니까? 경북대의 의대, 그것도 아주 뭐 의사가 보장이 되는 의대에 편입을 했다는, 그것도 둘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편입을 했다는 보도가 있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호영 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임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저런 이유의 사안이 불거지면은, 예,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설령 인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업무를 할 때 령이 않습니다. 령이.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들한테는 다 특혜를 주고, 그건 뭐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법적으로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고 강변을 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즉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예. 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꼭 위법행위 아니더라도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감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 사퇴 선언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기 위법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카메라에서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울먹울먹하지는 않더군요. 그냥 적혀온 그것을 사퇴문을 읽고 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마 돌아서 가면서 눈물이 나올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안 됐기도 합니다만은 장관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낱낱이 그런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속도 상하고, 예, 한 가장으로서 또 지아비로서 애들한테는 아빠로서 회한의 눈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만은, 네, 정호영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3일 전에 이 한덕수 총리의 인준으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 아유 그래. 우리가 6.1 지방선거만 없었으면 얘를 악착같이 총리를 안 시켜도 되는데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자유투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덕수는 이미 이제 총리가 인준이 된 상태에서 그때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어떤 게임이냐고요? 정호영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 정호영은 어차피 임명이 안 됐다라고 제가 3일 전에도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드렸죠.
꼭 주고받기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총리를 임명을 하면은 이른바 이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협치의 상징물로는 하나를 던져줘야 됩니다. 협치를 우리가 할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총리 인준, 한덕수 총리 인준이 딱 되는 순간에 정호영은 자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정호영이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시그널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자, 이 총리가 인준이 됐는데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그건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또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즉답을 안 하고 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는 내가, 조금 시간을 더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에 자진 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밤 10시 반에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쪽으로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입시, 입사 공정성을 담보해야 윤석열 정권은 성공합니다. 예, 천일TV님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입시,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정호영 낙마가 주된 이유가 아들, 딸의 이 입시 아닙니까? 예, 경북대 의대면은 뭐 거의 의사가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 학교와 과죠, 의대니까. 예. 저 입시의 불공정, 또 입사, 젊은이들에게 직업 선택권,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면은, 예,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말에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익화 바랍니다. 토미리스 님이 말씀하신 우루과이 대통령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세계 어떤 역사상으로도 가장 가난한, 그렇죠? 가장 가난하고 서민들을 어루만진 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 예, 토미리스님이 또 아주 날카롭게 예, 많은 추앙을 받았던 대통령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력이 그렇게 좋더냐, 자식가라 팔아 권작이 오르려고 했었는데 예, 예, 그 소리 좀 조금 줄여주세요. 그게 신경 쓰입니다. 자, 정호영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네, 정호영이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그까지 얘기를 들었죠. 예, 바로 윤 대통령의 선택은 의리 대신에 협치를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정호영과 40년 지기 의리 대신에 협치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제 10시 반에 최종적으로 시간을 선택했다. 그렇죠? 눈높이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윤 대통령 협치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협치라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 장관 위에 있는 총리의 인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뭔가 협치를 하겠다는 그 상징물은 건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호영의 중도 사퇴였다라는 말로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